광양 지역 애호박 재배 농가들이 주문한 품종과 다른 모종을 공급받아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유전자 검사까지 실시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육묘장 측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고흥만이 바다와 호수를 동시에 조망하는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됩니다. 콘도와 요트장 등을 갖춘 관광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여수시가 사립외고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숙사 건립은 경험 있는 지역 기업에 요청하는 한편 여도초등학교는 공립으로 전환하고 여도중학교를 사립외고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대한 시군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선정된 시군에 대한 국비 지원으로 특색 있는 도심 재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양 지역 애호박 농가에서 자신들이 주문한 품종과 다른 품종의 모종이 공급돼 수억 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답답한 농민들은 유전자 검사까지 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말라 죽은 애호박 줄기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한창 수확이 이뤄질 시기지만 제대로 매달린 열매를 찾기 힘듭니다. 광양에서 애호박을 키우는 16농가는 올해 농사 내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애호박의 병치레가 심하고 추위에도 약할 뿐더러 심지어 자라는 모양까지 달랐다고 말합니다. 1등이 나와야 되고 2등이 많이 나온다고 말이죠. 그리고 3등이 많이 나오고 반 정도 50%밖에 못한 거죠. 매출액에서. 농민들은 품종이 뒤바뀐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나주의 한 육묘장에 농협 애호박이란 모종을 주문했는데 값이 싼 다른 품종이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농협 종묘센터가 이 지역 23개 농가의 애호박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 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농가에선 주문한 농협 애호박이 아닌 품종이 섞였거나 아예 다른 품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의 모종을 공급한 나주의 한 육묘장은 정상적인 농협 품종을 공급했으며 병충해는 지난 가을 장마의 영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10만 개, 20만 개를 제약을 하는 과정에 나 뭘라고 똑같은 돈을 주고 사면서 너무 종자가 사실었습니까? 피해 면적만 5만 9천 제곱미터, 축구장 8개 넓이로 농민들은 피해액이 1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해당 육묘장을 상대로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여수 거문도 항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데 대해 거문도 주민들이 오늘 수산청을 집단 항의 방문했습니다. 거문도 주민 180여 명은 오늘 오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찾아 시험 운항도 하지 않은 조국호를 투입해 잇단 고장으로 여수 거문도 항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당장 300인승 규모의 쾌속선을 투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은열 청장은 이에 대해 오늘 180인승 규모의 대차선 투입을 위한 선박 임대 가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달 말까지 기존 여수 거문도 항로의 선박인 줄리아 아쿠아호의 수리를 마치겠다고 말했지만 주민들은 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순천만 정원의 기반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오늘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2013년 열린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정부가 인정한 지속 가능한 생태 박람회이자 순천만 정원은 창조경제 모델의 성공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조 시장은 또 순천만 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앞두고 관람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순천만 정원의 기반 구축을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여수시가 사립외고 기숙사 설립비에 대한 구체적인 확보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당초 사립외고 기숙사 설립비와 학교 운영비를 여수산단업체가 분담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170억 원에 이르는 기숙사 설립비 지원에 업체들이 난색을 표하자 산단업체 외에 기숙사 건립 경험이 많은 지역 기업들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또 산단업체들이 분담해 운영하고 있는 여도초등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고 여도중학교를 사립외고로 활용하는 대신 한 해 40억 원 가까운 초중학교 운영비를 사립외고 운영비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호수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고흥만이 체류형 관광 휴양단지로 개발됩니다. 민간 투자로 콘도와 요트 계류장, 물놀이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탁 트인 바다와 호수에 둘러싸여 2.8km의 방조제와 연결된 고흥군 용동지구. 이곳 고흥만의 수변과 연안 유유지 25만 제곱미터가 관광 휴양단지로 개발됩니다. 민간 자본 유치로 15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과 요트 계류장, 오토 캠핑장이 들어섭니다. 호수와 해안가를 따라서는 산책로가 조성되고 야외 공연장이 갖춰집니다. 부지 10만 제곱미터를 매입한 고흥군은 200억 원으로 올해 말까지 잔여 부지를 사들이고 기반 시설을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관건은 100억 원 규모의 민간 자본을 끌어올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고흥군은 때 못지않은 천혜의 자연 경관으로 유치 전망은 밝다는 입장입니다.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민간 투자 회사에서 금년 하반기 중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올 것으로 기대하고 또 투자를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간척지 일원에 앞으로 국가비행시험센터와 로켓센터 등 관광 인프라까지 들어서는 만큼 올해 안에 투자 유치가 성사돼 관광지 개발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기반 시설이 미흡한 점은 투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흥만과 담소를 축으로 차별화된 관광 휴양지가 탄생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려 도시 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시군 간의 공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내년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여수, 순천, 광양시 등 3개 시가 경제 거점을 조성하는 도시경제 기반형으로 광양시 등 6개 시군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근린재생 일반형으로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되면 국비 지원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심 재개발을 통해 도시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어 시군 간의 공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자문단을 구성해 맞춤형 자문에 나섰습니다. 고흥의 한 퇴비 공장 악취 문제가 수개월째 해결되지 않자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고흥군 대서면 서호마을 주민들은 오늘 고흥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장 측이 당초 약속을 어기고 음식물 폐기물을 원료로 퇴비를 생산해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허가를 내준 고흥군은 수개월째 방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장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포 지역 시민단체들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 인건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 정종득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단체는 정 전 시장 관련 의혹을 직접 조사하겠다며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시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의 인건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공무원과 업체 사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 첫머리에는 정종득 전 시장이 기재돼 있습니다. 당시 업무 처리에 최종 결재권자에게 감독 책임을 묻는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의도입니다. 더 이상 부패하고 불법적인 행정이 남하지 않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또 다른 시민단체는 정 전 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대형 사업 의혹들에 대한 조사특위 구성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서명 목표는 10,000명, 시작 4일 만에 1,200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목포 청년 백인 포럼은 최근 10개월간 의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기대했지만 무산됐다며 이는 정 전 시장 시절 의원직에 있었던 14명의 현직 의원들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서명을 마치면 시의회가 아닌 독자적인 시민조사특위를 꾸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더 이상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그런 명분이라든가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 문제에 대해 무력감을 보이고 있는 시의회. 행정의 신뢰성을 강조하며 의혹을 안고 가는 현 집행부.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한 전임 시장 시절을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오늘 저녁 7시쯤 여수시 문수동의 한 아파트 상가 3층에서 불이 나 3층 가건물이 모두 탔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에 불꽃이 보여 소화기로 진화하려 했지만 연기가 많아 포기하고 신고했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중소기업청, 중기청이 각각 3억 원씩 모두 6억 원을 들여 여수 수산시장을 특색 있는 맞춤형 골목형 전통시장으로 개발합니다. 여수 수산시장은 지난 1968년 여수시 교동에 개장한 뒤 활어와 선어 같은 수산물을 비롯해 김치와 젓갈 등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순천에서 발생된 매실 존벌로 120헥타르 500톤 이상의 매실 생산량이 감소했다며 올해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존벌이 발견됨에 따라 긴급 초기 방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일부터 별량면에서 존벌이 잡히기 시작했다며 10일 간격으로 2회 정도 방제하고 꽃잎이 떨어진 후 10일 전후가 1차 방제의 적기라고 밝혔습니다. 레슬링 김원기 선수, 복싱 장정구 선수, 사격 이은철 선수 등 스포츠 봉사단원들은 오늘 고흥군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직접 짜장면을 만들어 대접하고 축하 공연을 펼쳤습니다. 박병종 군수도 봉사단과 짜장면을 만들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함께했습니다. 순천시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봄철 산불 대부분이 등산객의 담뱃불 등 입산자 실화로 발생함에 따라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 타단할 수 있는 특별 대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산불 취약지구 18개소에 대한 입산을 금지하고 오는 20일까지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